중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아르바이트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1년 반 동안 광고 전단지 돌리기 등을 해 번 돈을 모두 상납했습니다. 일부 성형외과 병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성형수술에만 매달려 당장 치료가 급한 응급 환자들은 아예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체들의 새해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 정가는 야권 돌풍과 여야 갈등으로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지난 1년을 결산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 송년 제야 행사가 모레 저녁 울산대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남구청이 추진 중인 태화강 바지락 채취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지역기업 경기는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업종 모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기업들의 내년 경기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6, 한국은행 조사는 79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 기준치 100을 크게 밑들어온 것으로 리먼 사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 업종 모두 침체가 예상된 가운데 특히 조선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로 하나 달러가 돈이 귀해지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 줄어드니까 생산 공장에서 생산 가동률이 또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좀 위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환율 불안. 자동차 업계는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경쟁 심화가, 석유화학과 조선업종은 수요와 발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이들 업종의 침체로 수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지금 아직도 제기되고 있고 또 북한 리스크, 전체로 보면 굉장히 글로벌 대내적으로 금년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서 새해는 가게나 기업 모두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들이 다른 학교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아르바이트까지 시켜서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상납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이 학교 2학년 이모군 등 6명은 인근의 다른 중학교 동급생 8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한 뒤 받은 일당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한값이 비자 아파트에 뽑아내니까 이래 정도 돌리면 한 5만 원씩 안 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해 학생들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했습니다. 상납할 돈이 떨어지자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쳐 건네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거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던 학생들이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보복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늘.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성형외과로 몰리면서 말 그대로 방학 특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환자들의 응급치료조차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쫓는 일부 성형외과 병원들의 횡포.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욕실에서 미끄러져 이마가 찢어진 회사원 47살 박모 씨. 다음 날 아침 흉터가 남을까 걱정하던 박 씨는 삼산동 일대 성형외과 4곳을 돌아다녔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약품이 다 미용 때문에 성형하는 거잖아요. 병원 단자가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고.
실제 취재진이 삼산동 성형외과 7곳에 전화와 방문 문의를 한 결과 응급치료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돼요. 오늘 수술이 한 20명 정도 돼가지고요. 안 되는 거네요?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방학때라서 수술이 엄청 많으세요.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최근 고3 수험생과 대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돼 성형외과들이 미용 수술 특수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의료 수가가 낮은 일반 진료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예약 환자 진료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환자가 진료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예약 환자가 많다는 것은 상황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라고 할 수가 없고 진료 못하니까 가지요 했을 경우에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가 있죠. 단속을 할 수가 없죠. 돈벌이에 급급한 성형외과들이 응급 환자들을 외면하면서 정작 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새벽 가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행 뒤 자수하겠다고 밝힌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 3시쯤. 자신이 살던 동구의 주택상가 건물 1층 출입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뭐 소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까? 네, 못 들었어요. 따로 뭐 싸우는 소리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못 들었어요.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몸과 팔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확보해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범행 시간이 새벽 1시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9살 김모 씨가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수하는 병사가 거의 없었어요. 누구한테 통화한테 그때 이제 살려서 감정으로 술 마시고 있다. 부산으로 도망갔던 용의자 김 씨는 10여일 전에도 숨진 이 여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울산 대공원에서 열리는 송년 제야 행사에서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다루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아듀 2011 송년 제야 행사가 31일 밤 9시부터 울산 대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밤 10시 울산 대종합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는 송대관, 김수희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밤 11시 40분부터 올해 울산의 다사다난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아듀 2011 울산 영상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해 행사의 막이 오릅니다. 송년 재해 행사의 절정은 올해 마지막 날 밤 자정부터 시작되는 울산 대종 타종식. 33차례 타종 소리는 지나간 아쉬움을 모두 뒤로하고 새해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울산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타종식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와 신년 소망지 태우기 등 새해 맞이 행사도 잇따라 열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임진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송구 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또 시민들에게 음료수와 복조리를 나눠주고 가운을 써주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특히 제야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행사장을 경유하는 심야 버스를 새해 첫날 0시 40분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UBC 뉴스가 본 2011. 오늘은 올 한 해 지역 청가를 결산합니다. 두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돌풍을 일으켰고 시의회는 여야 갈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선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4.27 재선거와 12.6 보궐선거에선 사실상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동구청장 자리를 5년 만에 야권에 내줬고 압승을 예상했던 중구청장 선거도 1.4%포인트 차로 힘겹게 이겼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눈물을 거두는 그런 행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옛민주노동당이 북과 동구의 기초단체장 장악에 성공하며 진보 진영 외연 확장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2.6 시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텃밭이던 신정동에서 무소속 안성일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민심 위반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당선은 우리 신정동민의 승리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광류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본조례안 개정을 두고 환경복지위원회가 석 달 동안 파행을 겪으며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결국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재보선과 시의회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격렬하게 대치했던 지역 정가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또 한 번의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이은주 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환경복지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 출범 당시 5개 위원장 가운데 1개는 야당의 위원장을 주기로 한 만큼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 중에는 조례에 따라 선거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이은주 시의원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이 노동자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남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지부장은 이에 따라 먼저 지역구를 옮겨 남구갑 출마를 선언한 조승수 의원과 당내 예비 경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고용 산재보험료 비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구조적인 산재비리 커넥션이라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뿐 아니라 공단 본부는 물론 전 지사의 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비리 근절과 개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21개 기업체가 울산시의 대기시설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개선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1개사를 대상으로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한 결과 383건의 미비점을 발견해 내년 말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823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에 나섰고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3,410톤가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 양성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구청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물양장이 태화강 물 흐름에 방해될 수 있다며 물양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태화강 하류로 이전해야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실시 설계 용역을 다시 받아야 돼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 양성화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대전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로 설립총회를 가진 현대자동차 관리직 노조는 내일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는 다른 조직으로 가입 대상은 울산 3,000여 명 등 전국적으로 6,500여 명에 달해서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28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에서 운전하던 최 씨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북구 산업로에서 앞서가던 40살 김모 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가볍게 부딪힌 뒤 달아나다 쫓아간 김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오늘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자원위와 행정안전위, 지식경제위 등을 거쳐 현재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신임 울산세무서장에 정계조 부산국세청 감사관이 발령됐습니다. 정 신임 서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국세청 조사 1과장과 세원 분석국 신고관리 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산 나눔재단이 마련한 제1기 청년 해외 인턴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한 차례 200명씩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와 브라질, 중동 등 11개국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6개월간 파견돼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시 의사회가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추천 공연 수익금 1,000만 원을 저소득층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개미봉사회도 성금 215만 원을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고 맡겨왔습니다. 제1회 울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141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1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선진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울산과학대 이재현 교수 등 5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울산 지역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울산 지역에도 큰 눈은 아니지만 약하게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인데요. 특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릴 전망입니다. 쌓일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륙 지방은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서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동해안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도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눈구름대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침까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울산 앞바다 평수구역을 제외한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최고 3에서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해맞이 계획 많으시죠? 31일 해넘이와 새해 아침 해돋이 모두 두터운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등지에서는 해돋이 보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